자, 미증시 분위기는 좋은데요. 약간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내용은 아쉽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지금 개봉 중인 매드맥스 영화 후속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작이죠. 퓨리오사라는 영화 그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제가 내용을 말할 건 아니고, 저는 그 매드맥스 시리즈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한국에선 유독 인기가 없다고 하네요. 요 퓨리오사 시리즈도 영 흥행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미증시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얘기도 있어서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증시는 정말 강합니다. 연일 신고가. 이번 주 거의 나스닥이 매일매일 신고가 경신한 것 같고요. 16.8%. 올해 지수만 투자해놔도 16.8%, S&P 500 투자해도 13.9%입니다. 인플레도 이길 수 있고 예적금은 비교도 안 되고요. 웬만한 자산 투자 수익률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냥 지수에만 투자해놔도 되는 수익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낼 거 없이 열심히 본업은 본업대로 하시고 미국 주식에 그냥 넣어놓고 본업, 가족과의 행복, 건강 챙기시면 됩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 증시에 투자해 놔도 충분히 돈 잘 벌어다주는 자산이고, 이런 상황인데 투자자의 심리는 공포 영역입니다. 좀 이상하죠? 진짜 신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막 증시가 랠리를 할 때는 탐욕이거나 극단적 탐욕으로 과열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심리가 좀 별로 안 좋아요. 계좌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포, 극단적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뒤에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요. 무엇보다 애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애플이 시총 1위 탈환하고 분노에 질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오늘 다뤄보고, 그리고 AI 관련주들, 또 구독자분께서 브로드컴 주주라는 분도 계셨는데 또 그 얘기도 쭉 해보겠습니다. AI 주들이 돌아가면서 불기둥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 얘기 오늘 나눠볼 건데요. 먼저 애플부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이 정말 간만에 시원하게 불 뿜어줬습니다. 애플 주주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애플이 한번 반격을 해줄 때가 됐는데 했는데 또 이렇게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애플만 오른 건 아니고요. 애플도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고 엔비디아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시가총액 1, 2, 3등, 야 정말 치열합니다. 거의 무슨 자동차 레이스 하듯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3대장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거의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밀접하게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주가 1, 2% 등락에 따라서 1, 2, 3등이 거의 매일매일 바뀔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왕자가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우상향 하면서 랠리하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누가 이겨도 좋은 장세입니다. 개별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좋고, 지수, 나스닥 끌어올려주니까 좋고요. 반도체 쪽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3대장과 AI 관련주는 초강세인데 문제는 나머지 대다수 주식들이 부진하다는 거. 심지어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도 다우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이 주도주에 편입이 되지 못한 애들은 소외주가 되고 있고, 소외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도주 못 사신 분들은 계좌가 좋지 않아요. 주도주를 들고 계신 분들만 지금 계좌가 좋고 행복한 거지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포감이 느끼는 것도 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애플도 다행히 연례 행사에서 신규 AI 서비스나 기능 이런 것들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 없었다라고도 말씀은 많이들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AI 테마에 본격 탑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제품도 곧 나오니까. 여기도 만화가 딱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애플 주가 안 오르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 라고 하니까 여기 AI 장착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 몰려드는, 구름처럼 우르르 몰려드는 그림입니다. 스펀지밥 만화의 그림인데요. 공감이 돼서 가져왔고, 기사 제목 보시면 다시 주목받는 애플, 매그니피센트 7 주도. 야 웃기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빅7에서 애플 빼야 된다, 애플 끝났다 이랬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애플에 비관적이신 분들 많지만 또 기사 제목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바뀝니다. 저는 이제 애플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예전만큼 스티브 잡스 시절만큼은 당연히 아닐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애플도 좋게 보고 있는 주주 중에 한 명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 주 행사를 요약해보자면 이겁니다. 혁신은 없지만 잘 팔릴 것. 늘 애플은 혁신이 없다 그러는데 잘 팔리죠. 그리고 주가도 우상향하고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새롭고 혁신적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번에 진짜 신규 발표 행사할 때 실망감에 그 당일날은 주가가 빠지기도 했을 정도니까 별거 없다, 너무 이미 다들 챗GPT도 받고 구글의 행사도 받고 해서 제가 봐도 오늘 AI 기능에 관련해서 소개할 거는 없을 정도로 별거 없었긴 했는데, 이 말이 웃겼어요. 이 말이 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 정도가 대중들에게 와닿는 실질적인 기능의 최선일 것. 이 말이 좀 웃겼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AI 기능 해봤자 어차피 우리들이 쓰지도 못하니까 한 요 정도, 애플이 소개한 요 정도 기능이 조금 실용적이고 대중들이 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선일 거다라고 이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요번에 소개한 AI 기능들이
참 진짜 별거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챗GPT 이런 것들 많이 접해가지고 제가 소개할 것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또 애플이 전략이 뭐냐면 요 AI 기능을 쓰려면 최신형 AI 폰을 사라. 배짱 플레이인 거죠. 그러니까 구형 아이폰에서는 이 기능 못 쓴다 해서 이제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전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 보니까 지금 미국인의 77%가 아이폰의 11에서 13 버전 사용 중이래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교체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만약에 9월 달에 나와서 한국에 출시되면은 살까 고민 중이었던 사람 한 명으로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슬슬 바꿀 때가 좀 됐다 싶었는데 마침 AI 폰의 이제 기능도 최신형 폰을 써야만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할 수 있겠죠. 이게 교체 수요를 좀 자극하는 전략을 가져왔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슈퍼사이클도 가능하다. 만약 생각보다 기능이 괜찮으면 마침 딱 교체하려는 시점도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이 전략을 쓴 게 작년에 나온 아이폰 15 시리즈도 일반형은 안 되고 제일 비싼 프로 이상, 프로나 프로 맥스 뭐 이런 것들 비싼 모델만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에 5%만 사용 가능하니까 이거 최신 기능 쓰고 싶으면 바꿔라. 계속 배짱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챗 GPT도 탑재한다 그랬는데 챗 GPT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탑재를 밝혔는데, 참 제가 애플이 갑은 갑이다라고 느낀 게요. 여기 보시면 보통 다른 기업들은 챗 GPT 쓰려면 오픈 AI한테 돈도 주고 할 텐데 무료로 현금 보상 없답니다. 챗 GPT를 쓰는데 애플 입장에선 챗 GPT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야, 탑재해주는 게 어디야, 아이폰에 너네가 탑재되는 게 어디야, 니네가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줘야지 이러면서 애플이 갑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라는 내용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돈을 달라 그래? 아이폰에서 쓰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이러면서 참 애플답죠. 워낙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참 웃긴 게 오픈 AI와 구글이 하청업체가 됐다. 참 웃기죠. 얼마 전까지는 오픈 AI와 구글의 AI가 애플보다 앞서가서 애플이 뒤쳐졌다, 애플이 이제 AI 없다 이랬는데 이제 새로운 아이폰에 탑재되니까 하청업체가 됐다라면서 또 기사의 스탠스가 바뀐 것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전환이 있다. 참고적으로 공유드려 가져왔고, 그래서 저는 향후 주가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기 조정 이런 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아직 하반기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월 중순에도 퀄컴의 AI PC용 반도체 AI PC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고, 6월부터 하반기 내내 노트북, PC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델, HP 이런 애들의 신형 PC가 또 사이클을 만들어낼 것 같고, 애플의 신제품도 아직까지 9월에 모멘텀이 남아있고, 엔비디아도 연말까지 또 AI PC용 반도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안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좀 조심스럽지만 애플이나 퀄컴이나 고민되신다면은 조금 조정 정도에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난주에 올려드린 리포트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가져왔는데 디바이스 AI 시간이 올 수 있다, 요거 한번 보시라고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비슷한 장표인데 클라우드 AI에서 온 디바이스 AI,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 사람들이 확실히 또 직접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기에는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좀 체감을 못 하다가 아이폰 이런 데 탑재된 기능들을 직접 써보면서 와 편리하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거를 느끼면서 대중화가 되는 거 아닐까. 워낙 우리 구독자분들이야 정보 트렌드 빠르고 챗GPT라면 지겨우실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대중이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정보에 빠르신 분들 말고도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도 전혀 안 하신 분들조차도 이제 아이폰 새 상품 써보시면서 와 AI 이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플이나 퀄컴이나 반도체 설계하는 ARM이나 설계 기업들, AI 디바이스, 애플, 삼성 이런 회사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리포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카페에 올려놨어요. 이건 새로운 리포트입니다. 내 손 안에 AI 디바이스가 이제 주목받을 시기가 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우리가 익숙한 기업들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AMD, 퀄컴, ARM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워낙 내용이 좋은데 잠깐만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아직 AI 침투는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아니 무슨 1%야, 지금 챗GPT 이런 거 나온 지가 언젠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생각보다 산업 내에 침투하는 거는 이제 아직 초기에 불과하다. 실적으로 찍히는 거는 매출의 1%밖에 불과하지 않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 전 세계 주요 산업들의 본격적으로 숫자로 찍히려면 아직 멀었다, 이제 이런 거고. 이건 영화 스포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보고 온 퓨리오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아역 배우가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니고 연기하는 분에다가 AI를 입혔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실생활에 AI가 활용되는 사례들이 되겠죠. 전 이거 보면서 정말 어색함을 하나도 못 느꼈는데 정말 무섭다고도 느꼈습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 인물들은 다 AI로 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 이제 본격적으로 다 침투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라면은 응답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응답자의 50%가 챗 GPT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제 유튜브를 볼 정도의 구독자분들이면 이미 뭐 오픈 AI도 들어보셨고 챗GPT 써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AI가 어디로 어떤 흐름으로 타고 있는지 진짜 기술적인 분석까지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보시면 여기 음영 표시되어 있죠. 챗GPT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가 거의 절반입니다. 미국부터 해서. 물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너무 이제 트렌드 빨라서 요 정도보다는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정보 트렌드가 1, 2년 넘게 빠르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다. 그래서 초기다라고도 생각 들고, 물론 주식도 트렌드를 먼저 반영하니까 그런 점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거는 인터넷과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은 90년대 초반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낮은 초기 산업이니까 너무 이렇게 뭐 지금 고점 아닌가요? 슬슬 다 팝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바라서, 물론 주가가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길게 우리 단타 칠 거 아니까 미국 주식으로 단타 치셔봤자 세금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좋은 주식을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메가 트렌드인 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애플 얘기 해봤고, 그거 말고도 지금 AI 관련주들은 파도 타기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돌아가면서 올랐거든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주식은 화요일날 급등하고,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주식은 수요일날 급등, 어도비라고 하는 주식은 목요일날 급등, 이렇게 하루 번갈아 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ARM이라고 하는 주식은 일주일 내내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 주간 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AI주들 정말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죠? 여기 올해 수익률하고 주간 수익률 순인데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AI주들 강세가. 일단은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반도체 설계를 하려면 이 기업이 없이는 안 될 정도로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죠. 스마트폰 거의 90% 이상을 삼성이든 애플이든 ARM한테 가서 설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해진 기업인데, 영국에 있고 미국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이번에도 다시 AI PC 덕분에 다시 한번 큰 사이클이 도래했다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도 ARM 기반으로 만들 거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앞으로 AI 디바이스 시장에 50% 이상 점유할 거다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주가 급등 엄청 많이 오릅니다. 올해만 110%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스닥 100 지수의 ARM 편입 깜짝 소식까지 발표됐습니다. 정기 리밸런싱이 아니고요, 한 종목이 퇴출되면서 서프라이즈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편입되는 건 좋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QQQ라는 ETF 많이들 투자하실 텐데, 아니면 나스닥 ETF 한국의 연금 계좌나 이런 걸 투자하시는 분들도 ARM에 간접 투자를 하게 되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 후보로는 슈마컴이라 그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래서 AI의 서버를 만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를 납품하는 회사도 다음 나스닥 100 편입 후보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지금 시장 지수에 AI 관련주들이 계속 주가가 오르고 덩치가 커지면서 편입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통신 반도체 강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망하게들 많이 보시죠. 주주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추천도 많이들 하시는데, 월가에서도 거의 AI 관련주 중에서 엔비디아의 또 다른 분야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브로드컴을 많이들 꼽죠. 목표 주가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넣어놨는데, 빅테크들이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말고 자체 반도체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 할 때 브로드컴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야, 이제 엔비디아 거 안 쓸 거니까 우리 자체 반도체 만들 거야 라고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지금 자체 AI 반도체 만들 때 주문형 반도체 그 브로드컴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또 수혜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경쟁인 거죠. 지금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엔비디아도 최근에 주식 분할 10대 1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진짜 주식 분할 많이 하거든요. 자주 합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시는 분들은 개미꼬시기다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10대 1 주식 분할 발표한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통신 AI 데이터 센터가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지는 통신 반도체도 잘 되고 또 빅테크가 주문하는 주문형 반도체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주가 급등세입니다. 이것도 좋았고요. 빅테크의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망치 상향했고요.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주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주식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강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있고 그 다음 정도로 오라클인데 이제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오픈 AI 같은 챗 GPT 만드는 회사도 지금 클라우드가 부족한데 하면서 오라클한테도 계약을 준 겁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 자체 데이터 센터 말고 오라클하고도 협업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라클도 약 30개 기업과 클라우드 계약했다. 그래서 빅테크들도 우리랑 오라클과 오라클 클라우드를 협업하기로 했다. 그래서 주가 급등.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 편집도 어도비 걸 쓰고 있고요. 저는 여기 이미지 만드는 이런 대부분의 자료들 다 어도비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돈 내고 월마다 구독료 내고. 그래서 여기도 돼 있지만 AI 기능 덕분에 구독자들이 더 비싼 요금제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어도비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주가가 완전 흘러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도비 주주로서 올해 상당히 이 어도비가 흘러내리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왜냐면 이제 어도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야 이제 AI 편집 툴이 필요하냐, 어도비한테 굳이 필요하냐, 오픈 AI가 챗 GPT한테 맡기면 그림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는데 어도비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어서 연초부터 상반기 내내 흘러내렸는데 다행히 일단은 실적 방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 괜찮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입니다. 세모.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망한다 이런 우려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은데 AI의 수혜를 볼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세모 정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들고 갈 생각입니다. 딱히 팔 이유까지는 아직 못 찾아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한 제가 만약에 어도비 구독을 끊는다면 저는 그때 이제 매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 나은 영상 편집 툴이나 더 나은 이미지 생성 툴을 알아낸다면 그때 이제 어도비를 안 쓰면 저는 매도. 제가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니까 생활 속의 투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이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싹 해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간 강세 기준으로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통신 맞춤형 반도체 강세, ARM 반도체 설계 기업 강세, 소프트웨어 AI 이미지 생성 영상 편집 툴 어도비 강세, 오라클 클라우드 강세, 엔비디아는 늘 강세. 엔비디아는 AI 뭐가 나와도 강세, 그죠?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올라도 같이 오르는 디폴트 값이 강세인 게 엔비디아. 참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애플, 퀄컴 이런 기업들도 이번에 이제 조금 분위기를 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AI 나오면 뒤에서 웃는 건 엔비디아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챗 GPT 만든 오픈 AI가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여태까지 매출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작년 매출하고 올해 전망치까지 공개했는데 이제 더블 매출 2배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렇게 돈을 잘 벌면 뒤에서 웃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죠. 대주주 지분 거의 50%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49%인가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분위기 좋으면 내년이든 내년 내후년 안에 오픈 AI 상장할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 사이클 딱 타가지고 증시 막 강세장이고 유동성 장세 돌아오면은 오픈 AI 상장할 텐데 그럼 기업 가치 엄청 받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분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잘 투자해놨죠. 성공적인 투자의 사례가 될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웃는 기업 하나 더 있죠. TSMC라고 전 세계 반도체 생산 1등 기업입니다. 대만에. 근데 이 기사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아니 어떤 기사를 봤는데 버핏 땅 치고 후회하겠네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딱 떠올린 게 바로 이 기업인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팔아치웠더니 2배 뛰는 이 주식. 맞죠. 저도 소개한 적 있지만 TSMC라는 전 세계 반도체 1등 생산 기지 1등 기업을 버핏이 샀다가 잘 사놓고 이땐가 저가 매수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홀라당 팔아버렸어요. 그때 저 소개했었죠. 그때 이제 주주총회에서 왜 팔았는지 말했죠. 좋긴 한데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것들도 좀 걱정되고 좀 그렇다. 그래서 좀 팔고 일본 주식이나 미국 주식 더 샀는데 올해 팔고 2배 올랐습니다. 천하의 버핏도 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팔고 급등. 물론 버핏은 지금 다른 기업으로 돈 더 잘 벌고 있으니까 제가 버핏을 함부로 얘기하면서 웃을 것도 아닌데 잘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TSMC 전량 매도하고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TSMC 잘 나가고 있다. 그 얘기 가져왔고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 1등인 TSMC는
무려 내년도 아니고요. 2026년까지 3나노 최신 AI 공정을 다루는 라인은 매진이랍니다. 매진. 주문 이미 다 들어와가지고 애플, AMD, 퀄컴,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지금 최신형 AI 반도체 주문을 내후년 것까지 다 넣어놔가지고 지금 이미 만석, 매진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고 합니다. 주문을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TSMC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TSMC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영상에서 이게 웃겨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제 요분이 TSMC 회장인데 올해를 기점으로 은퇴하고 이제 다음 후계자한테 물려주는데,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입장에서 주주들에게 덕담 한마디 들려주세요, 좋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TSMC 주식이나 사라 그래서 장내가 웃음바다가 됐는데,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게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 주가 분위기도 좋고 전망에 대한 자신감도 느껴지는 그런 주주총회였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죠. 주주분들도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는 주식이니까 불만을 토할 게 없겠죠. 너무 잘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도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잘 오르고 있고, 참고로 요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ETF가 대표적으로 이거 두 개 있거든요. 저도 이거 두 개 다 들고 있긴 해요. 사실 이게 주력이긴 한데, 요것도 이제 그냥 조금씩 소액으로 사놓고 있고, 이게 주력이거든요. 왼쪽 게 SOXX ETF,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대표 30개 종목 투자하는 ETF인데, 그리고 오른쪽이 SMH ETF인데, 이게 보통은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요즘 격차가 거의 2배, 1.5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좋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보시면 아니 나 SOXX 반도체 ETF 잘 투자해놨는데 왜 SMH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수익률이 20% 차이 나잖아요. 엄청난 거죠. 사실 보면 올해만. 이게 왜냐면 오른쪽 SMH는 엔비디아랑 TSMC의 포트폴리오가 집중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하필 또 올해 엔비디아랑 TSMC가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ETF 중에서도 하필 또 좋은 애들을 잘 골라가지고 얘가 앞서 나가고 있고, SOXX는 상대적으로 좀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가 요 밑에 있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올해는 그러니까 얘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ETF의 우열을 이걸로 나누기에는 좀 그렇고, 올해는 잘 나가는 놈이 이쪽에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비교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ETF 같은 거 소개하는 컨텐츠로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좋다. 결론 둘 다 좋다. 차이는 요거다. 이렇게 보고, 개인적으로 저도 구독자분들이 뭐 브로드컴 투자해야 될까요? 퀄컴 투자해야 될까요? TSMC 투자해야 될까요? 하시는데, 그냥 반도체 ETF 사시면은 보이시죠? 다 들어있습니다. 장비주부터 해가지고 1등주들만 모아놓은 ETF라 가지고 머리 아프게 뭐가 더 좋을까요? 고민하실 게 거의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또 넣어놨습니다. ETF로 퉁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데 문제가 이거죠. 지금 증시는 나스닥과 AI주들 덕분에 연일 신고가인데, 투자자들이 공포인 이유는 나머지 주식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요 자료를 보시면요,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인데, 요 밑에 그래프 보시면 파티에 동참하는 종목 숫자 비율입니다. 신고가 종목 비중인데요, 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게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증시 오르는 건 당연히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이게 이제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올라주면 좋은데, 구독자분들도 이미 느끼시겠지만은 진짜 엔비디아만 맨날 오르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과장 보태가지고 진짜 그냥 맨날 엔비디아만 오르는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빅6는 평균 지금 수익률이 10% 넘어가는데, 나머지 494 종목 평균 내봤더니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지금 난 빅테크 안 좋아해서 안 들고 계시거나 나스닥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미국 주식 투자가 좋다는 말에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야, 마이너스인데? 이러실 거예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AI 관련주 보유자만 행복한 장세. 보통은 이렇게 신고가 종목이 줄어들면 조정장이 왔었거든요. 늘 조정 보통 조정이 오는데, 보통 온기가 확산돼야 되는데 좀 그게 하나 아쉽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월가나 외신들에서는 요게 상승 동력이 떨어지는 신호다, 엔진이 좀 약해지는 신호다, 조정 임박의 신호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단기 조정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AI 주도로 달리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다고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ETF로 보셔도 주간 상위권만 뽑아놔도 반도체가 안 그래도 잘 가는데 더 달리고, 빅7 ETF가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더 달리고, 나스닥도 상위권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장세를 표현한 게 요건데요, 나스닥은 더 올라가고 중소형은 더 빠지고, 정말 웃긴 게 사이즈가 작은 ETF일수록 수익률이 안 좋고, 사이즈가 큰 ETF일수록 고수익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 밑으로 갈수록 큰 ETF, 대형주 ETF, 아래로 갈수록 소형주 ETF인데 수익률도 정확히 비례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고 싼 주식은 더 싸지는 초양극화, 자산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올해 상반기는 계속 양극화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봐도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환경이 변하는 게 없잖아요. 크게 뭔가 변하려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충격이 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상태로 간다면 당연히 돈의 쏠림이나 흐름도 계속해서 가는 놈이 가는, 굳이 분위기가 바뀔 이유가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돈이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아니면 애매한 다른 금리 민감주에 돈 넣기도 좀 그러니까 오히려 고금리가 이어져도 끄떡없는 현금 많은 이자 수입이 짭짤한 부자 회사, 즉 빅세븐에 오히려 돈이 더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빅세븐은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장세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월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때까지는 조금 계속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쉬울 수 있지만 계속 요 기존 주도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캘린더 돌아오는 주는 수요일날 미국만 휴장이고요. 이건 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일로 휴장.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서 요거 뭐 파생 상품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한 얘기니까요. 그거 말고는 크게 증시를 뒤흔들 만한 거는 없고 소비 현황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린 리포트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요거는 제 영상 올리기 전에 꼭 해놓거든요. 놀러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영상과 함께 보시면 공부가 좀 더 되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